저희 봉직했던 원장님 한 분이 굉장히 미남이 있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 코 했어요. 모 의과대학 동기야. 그해 그 친구가 코가 잘 되니까 우르르 열면 코 다 했대요. 약간 총각 시절에 네네. 원장님한테 실제로 들이대는 추파를 얼굴을 던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들이댈 것 같진 않죠. 네. 근데 성형외과 의사의 장점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도 들이대는 여자가 가끔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의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사실 여성분들에게 원체 인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초창기 때는 예를 들면 허벅지를 만지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요? 네. 진료실에서? 네, 진료실에서. 네. 뭐 허벅지 막 이렇게 만져요. 주물럭떡 주물떡. 아무 말도 없이? 아니 그냥 얼굴 쳐다보면 허벅지를 만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10명 이상은 되죠. 저는 별로 없는데 많이 있나 봐요. 다른 선생님들은. 좀 젊고 네, 젊고 조금 훈남이고 좀 키도 크고 그런 신분들은 꽤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뭐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 어디 갔나요? 막 찾기도 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실제로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연습생들이 조금 많이 오는 편이고 아.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또 많이 오냐면 저희 병원은 그 BJ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아, 이 BJ분들, 네네네네. 인플루언서분들. 아,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 뭐 수술도 비슷하겠죠? 그냥 많이 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꽤 예. 많이 합니다. 그러면 A가 이 병원에서 했대. 그럼 B가 오고 C가 오고 D가 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겠다. 자기들끼리도 어쨌든 간에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네네. 뭐지? 얘 요즘 왜 갑자기 예뻐졌지? 다 알아봐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전문적으로 웬만한 성형외과 실장 정도 되는 수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눈썰미가 네네. BJ나 인플루언서 말고 네네. 또 약간 이제 의외다 되게. 어떤 분들이 갑자기 뭐 수행원들이 한 6, 7명이 우르르 오더라고요. 수행원이요? 네, 우르르 와요. 예. 아, 여기 큰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잘해달라고 그런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왜? 예를 들면 그냥 흔히 말하는 미적인 성형보다요 안티에이징, 일상 관리를 주로 합니다. 어쨌든 목사님도 BJ나 그런 네네. 셀럽들처럼 아니, 보여지는 흔히 말하는 직업이니까. 셀레브리티.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이제 몇십 년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네. 보니까 최근에 남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여자 외모 스타일이랄까? 몸매 스타일? 그런 게 있을까요? 옛날 같으면 얼굴 9, 몸매 1이었는데요. 지금은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과 몸매. 네. 그리고 좋아하는 스타일은 몸매는 성숙하고 얼굴은 어려 보이는 스타일. 소위 말하는 베이글이죠? 네, 베이글이죠. 왜 그런 거 있을까요? 네. 남자들은 조금 흐릿한 걸 좋아한다든지. 남자분들은 정확히 눈, 코, 입에 대한 구체적인 그 형상보다는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그쵸, 봅니다. 그쵸. 어느 한 외모가 눈에 확 띄는 것보다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많이 보죠. 아, 그럼 실제로 원장님이 상담할 때도 네. 딱 봤는데 괜찮다. 네. 굳이 해야 되냐. 네. 자세히 보면 이게 짝짝이라고. 네네. 근데 여성분들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짝짝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게 되게 많겠어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성분들도 중요해야 될 게 성형은 꽂혀서는 안 됩니다. 아. 꽂혀서는 필패합니다. 필패.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정확한 느낌을 정확하게 강박증처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전보다 개선되고 많이 좋아졌다 하면 어느 정도 만족할 줄 알고 스탑,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제 여성 구독자분들에게 진짜 네가 필요하면은 네. 그리고 네가 컴플렉스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해라. 대신에 제발 과하게 하지 마. 맞아요. 소위 말하는 빠코 막 이런 네, 거. 그리고 여성분들 되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도 기왕하는 성형 티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밸런스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네네. 티가 확 나버리면 약간 비호감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각차가 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일종의 감작 현상인데요. 우리가 보기엔 높은데 그 코를 한 3년간 가지게 돼요. 거인 나라 사이에서는 거인이 키가 안 커 보이는 것처럼 코가 높은 나라에 사는 여성분들은 예를 들면 주변 친구들이 다 BJ들이나 높아. 네. 그럼 자기 코가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조금 더 높이고 조금 더 높이고 조금 더 높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네. 그 성형을 했는데 네. 티나지 않는 그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완전히 변했고 완전히 변하시는 거고요. 완전히 변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이뻐지면 좋은 거잖아요. 만약 티가 안 나는 걸 원하신다면 성형 수술보다는 시술을 좀 권해드립니다. 보톡스, 필러, 리프팅 레이저, 아니면 피부 관리 그런 걸 조금 더 추천해드립니다. 안과를 가면요. 네. 안경 쓰신 선생님들 많고요. 네. 그리고 성형외과를 가면은 네. 성형을 거의 안 하신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저도 눈 한 거예요. 아, 하신 거예요? 근데 풀린 거예요. 근데 지금이 오히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네. 제가 몰랐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말고도 다른 성형외과 의사분들도 적극적으로 근데 하십니까? 젊은 성형외과 의사들 성형 많이 해요. 저희 봉직했던 원장님 한 분이 굉장히 미남이 있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 코 했어요. 모 의과대학 동기야. 그해 그 친구가 코가 잘 되니까 우르르 열면 코 다 했대요. 요새 MZ세대들은 달라 우리 때랑. 아, 의사 선생님들도 네. 친구분들 사이에서 누가 한 명이 명의로 소문이 난다. 네네네. 전부 다 좀 더 가요. 요새는 저 판사, 변호사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되게 보람찬 순간?
야, 이거는 진짜 인간 승리다. 네네네. 수술 중에서 가장 변화폭이 많은 사람이 양악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코가 조금 퍼지기 때문에 제가 코를 해줍니다. 애프터 서비스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변경시키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좀 퍼진 거를 보완해주죠. 만족스러워. 네, 만족스러워하고 얼굴 표정도 많이 변하고 입는 옷이랑 입는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좋아지면 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성형외과 대표 원장이 주기적으로 하는 시술로 말씀드리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스킨보톡스라고 전체적으로 스킨보톡스를 깔아줍니다. 오. 보톡스를 얇게 펴바르는 거. 두 번째로 슈링크합니다.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리쥬런이나 연어주사 같은 거 좀 하고 있고, 네.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조그만 실이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되게 45살이신데 네. 피부가 엄청 좋으세요. 피부만 좋죠. 자, 그럼 실제로 네. 강남을 위치하고 있고 네, 화류계 은근 많이 오죠. 네, 많이 옵니다. 좀 일반인들과 성형에 대한 니즈가 다른가요? 네,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거인 사는 세상에선 거인이 거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조금은 과하게. 진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밝은 데서 남자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네요. 어두컴컴하고 조명이 어느 정도 있는 데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이목구비보다 빡빡빡 해야지 눈에 그나마 들어옵니다. 그럼 약간 그분들도 막 되게 자주 오시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충분히 괜찮고 이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A가 수술했다고 조금 높였대. 2mm 올리려고 수술하고 쌍꺼풀 여기 0.5mm 다르대. 달라질 거 없는데 그 0.5mm 맞추려고 하고 얼굴 주먹만 한데 양악하겠대. 그래서 조금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랑의 연애, 의사랑의 결혼을 많이 꿈꾸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현실적인 그런 방법? 네. 접근법이랄까? 네네. 의사 만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예쁜 여성분들이라면 예쁘잖아요. 그럼 의사 만납니다. 문제는 결혼까지 가는 건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저 진료하다가 원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네. 제가 원장님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여성들이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네. 첫 번째, 원장방에 들어간다. 가족 사진이 있는지 살펴본다. 유부남, 기혼 여부. 네. 두 번째, 반지가 있는지 살펴본다. 세 번째, 스스로 거울을 봐라. 참고로 연예인급이잖아요. 거진이 연락 옵니다. 자, 그렇게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네. 어떤 방법을 권하십니까? 일단은 정말로 미쳐버리겠다, 그 의사 선생님 때문에. 그러면 꼭 옆에 누군가 있을 겁니다. 간호사나?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조금 간호 선생님이 나가시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까? 빙빙 돌려 말하지 마세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 관심이 많은데 혹시 바깥에서 잠깐 커피나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쓱 들이밀으세요. 자, 그러면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의사랑 결혼하려면 옛날에는 최소 열쇠 3개는 갖고 와야 된다. 그 80년대 이야기죠. 요새는 아시다시피 의사가 예전만큼 경제적으로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물론 일부 의사들, 예를 들면 정형외과, 재활외과, 일부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건 맞는데요. 굉장히 좋은 대기업 초봉이랑 의사들 초봉이 지금은 점점 그 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요새 의사 선생님들은 흔히 말하는 결혼을 계약적 관계로 생각하는 분들은 전보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 네. 의사들이 선호하는 여성상이랄까? 기본적으로 요새 의사들이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여성의 직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직장인? 대기업 직장인? 땡! 같은 의사입니다. 괜찮고 결혼을 빨리 하려는 의사들은 보통 자체적으로 사라집니다. 괜찮은 여의사, 괜찮은 남의사 있으면 의대 내에서 끝납니다. 왜냐면 그때 아무래도 시간이 진짜 없잖아요. 네네네. 아시겠지만 거의 붙어 다녀요. 그러다 보면 정들고 뭐 해가지고 서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의사 말고. 네. 첫 번째는 여자 집이 꽤나 부유하든지, 두 번째는 여자 스스로 돈을 잘 번든지 하는 직업입니다. 예를 들면 여자 변호사, 여자 의사, 여자 약사, 마지노선으로는 여자 간호사, 그 다음에 아니면 다른 게 하나가 굉장히 강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외모가 괜찮은 직업, 예를 들면 승무원. 어떻게 보면 외모 하나만으로도 연애는 가능해도 네. 결혼까지는 힘들다. 결혼까지는 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의 방해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힘들다. 네. 그리고 대부분 남자 의사들이 마마보이인 경우가 좀 많아서요. 네. 우리 엄마 최고, 뭐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자, 그러면 여자분들 입장에서 네. 사실 의사도 너무 다르잖아요, 학과에. 네네네네. 그래서 연애나 결혼하기 이과 의사 선생님들은 조금 현실적으로 힘들 수 있다. 연애하면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과가 저희 과. 성형외과요? 네. 왜요? 기본적으로 끼가 많아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요게 노출이 많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심해요. 성형외과 유독 더 심하고. 네네네네. 그쵸? 피부과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네, 조금 낫습니다. 네. 네.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원체 약간씩은 연예인 기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 그러시고 굉장히 모험생이고 안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연예인 같이 사세요. 그러면
의외로 이과가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과가 수익도 괜찮고 네, 돈 가장 많이 벌어오는 학과가 어디냐면 일반인은 잘 몰라요. 성형외과 일반인들은 피부과 아니에요? 성형외과 피부과 아니고 정형외과입니다. 아 정형외과요? 네, 정형외과입니다. 옛날엔 가장 돈 많이 버는 학과가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60년대, 70년대는 산부인과 외과입니다. 아 그러네. 그런 병원들이 지금의 대형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차병원, 길병원. 근데 현재 대형 병원으로 커가고 있는 대부분의 병원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정형외과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네.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알짜 정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성형외과 피부과는 괜히 만나봐야 네네. 마음고생만 하지. 네네. 그리고 정형외과를 별도로 해가지고요. 예. 재활의학과도 괜찮습니다. 재활의학과요? 네. 왜냐하면 정형외과 의사들은 집에 안 와서 흔히 말하는 마누라만 좋은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재활의학과는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아. 재활의학과 같이 오시는 것도 일단 괜찮습니다. 워라밸이 확보가 된다. 네네네네. 수익도 괜찮은데 네, 맞습니다. 워라밸까지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럼 재활의학과. 네. 수익이 최고다 정형외과. 그리고 성형외과 피부과는 생각보다는 복골 보기 심하다. 그럼 만약에 마수기분들이 만약에 온다. 네. 그럼 약간 좀 공약, 약속. 이게 의료법 문제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지만 약속. 사실 이게 네. 뭐 비용적인 부분보다도 네. 성형이라는 게 그만큼 나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주고 네. 디테일하고 뭔가 네. 꼼꼼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허우진 원장님 네. 혹시라도 이제 시간 되실 때 들러주시면은 네. 또 자세한 상담. 아무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